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15년 차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완전히 불인입니다. 부동산 초보자입니다. 저는 부동산 초보자인데요. 이 청약홈이라는 게 있는지도 작년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청약홈이라는 거를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왜 알았냐? 저는 주식밖에 모르고 부동산은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뉴스에 막 이게 막 부동산 뭐 폭등했다 막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작년에 최고로 역사상 최고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작년에 1억 80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집 한 채가 뭐 10억이 올랐니 뭐 15억이 올랐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1억 벌었다고 장난을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좋은 건가? 그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봅니다. 도서관에 아주 회사 다니면서도 쉬는 날이면 도서관 가서 빌려놓은 책 갖다 주고 또 5권씩 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5권을 다 보든 못 보든 갖다 주고 다시 5권을 빌려옵니다. 이렇게 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 출퇴근하면서도 보고 뭐 쉬는 날도 보고 아주 그냥 시간만 남은 책을 봅니다. 저는. 책 보든가 아니면 운동하든가. 왜냐 이 주식도 인져서 15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배웠는데 인져서 이제 꾸준히 손해 안 나고 수익 나는 편이 됐는데 어디 아파가지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관리 그 다음에 독서를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주식은 수익을 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은 뭐 엄청난 갑부는 못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는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돈이 버는 시대고 돈 가치는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으로 갖고 있으면은 돈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모르면은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려면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책을 보는 거죠. 그 역사학자 사마천이 쓴 책을 보면은 화식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식열전이 뭐 부자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화식열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3년 동안 계속 까먹었어요. 주식 처음 할 때. 뭐 100만원씩 주고 뭐 잘한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계속 배웠는데도 계속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앙드레 코스탈로니의 3권짜리 책, 죽기 전에 쓴 3권짜리 책을 읽자마자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손실이 안 나고 조금씩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책을 도서관에 가서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알려면은 기본이 청약홈을 알아야 됩니다. 왜 청약홈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84형 보면은 인천에도 84형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비싼 데는 막 8억, 막 9억 이러지. 5억짜리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요즘에 좀 떨어졌다고 그래도 5억짜리 84형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청약 캘린더에 보면은 이번에 제가 당첨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보면은 이
전철역이 요 102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힐스테이트, 여기는 제1풍경채 1차, 그리고 아직 저기 안 나온 우미린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역세권에다가 힐스테이트들이 1군 브랜드죠. 그런데 가격을 보면은 99평방미터 99가 5억 3천 밖에 안 돼요. 84형은 이 4억 5천 밖에 안 돼요. 4억 5천, 4억 4천. 74형도 이 저기 그 평면도를 보니까 굉장히 이 구조가 좋게 됐더라고요. 뭐 알파룸도 있고 방 3개에다가 안방 드레스룸도 있고 이게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4억이나 3억 9천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부동산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초보자가 진짜 아무런 위험 없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청약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약에 당첨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보는 책, 여러 책을 봤는데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싸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청약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 확인, 이 세대 구성원 조회, 등록 조회 이런 게 있는데, 이 청약 홈이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청약 연습하는 것도 종료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종료라고 나와 있죠. 청약 연습도 몇 번 해보면은 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원 등록 조회, 이것도 중요한데요. 일단은 저는 주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 다니면은 그 연말정산할 때 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면 됩니다. 주식회는 그 인증서는 안 되고, 이 연말정산할 때 쓰는 공인인증서를 그걸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로그인 하면 이거 누르면 다 나오는데, 지금은 누르면은 이 저기 로그인 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로그인 해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청약 신청을 이제 하려고 눌렀더니 이게 통장이 아니랍니다. 통장이. 그래서 저는 2005년도에 청약 통장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청약 저축이더라고요. 이 저축은 무주택자가 그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만 이게 필요한 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1주택이 있거든요. 1주택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다시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 2005년 기간을 살리면서 이 민간 청약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통장 한 달에 10만원씩 넣는데 2,4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 이자까지 합쳐서. 그런데 여기 민간 청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인천에서는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게 1,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통장을 만들면서 1,400만원은 찾아가지고 제 용돈으로 쓰고 1,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이것부터 벌써 이 불인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청약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설마 이 청약홈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지만 제가 작년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똑똑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한심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일단은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청약 통장이 맞는지 봐야 됩니다. 청약.
청약통장.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제가 그 청약 당첨되고 나서 서류 접수를 이제 내일 하러 갑니다. 내일 부인이랑 같이 가는데, 그거 갔다 와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 했어요. 그럼 로그인이 됐죠. 그러면 청약통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있냐? 이 세대 구성원 청약 확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대 구성원 등록 조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누르면은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세대 구성원 등록 조회를 보면은 우리 집이 지금 4식구예요. 이렇게 칸이 나와요. 칸이 나와서 본인 여기 동의 완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동의 완료를 하면. 그리고 부인도 자기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동의 완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딸, 아들, 이게 여기에 동의 완료가 떠야 됩니다. 동의 완료가 다 이 따로따로 로그인 해가지고 동의 완료를 해놔야지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이거 자동으로 되더라고. 계산이. 주택 소유 확인 이거 누르면은 내가 주택을 뭐뭐 갖고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주택이면 솔직히 당첨 가능성이 없어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인기가 검단에서 1위, 서구 전체에서 1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고 몰리는 그런 단지를 청약해서 당첨될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 1주택은.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집이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데 30평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류를 떼어보니까 전용 면적이 58.68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형 저가주택. 소형 저가주택이 뭐냐면 6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면은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점 계산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하는데, 결혼을 언제 했니, 30세가 넘었니, 이 계산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무주택 기간 산정했는데. 근데 저는 우리 주택을 일반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니까, 이 집에서만 20년을 살았는데 15년 이상이면 무주택 만점입니다. 32점. 그러니까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만점이에요. 32점. 그 다음에 가족수, 부양가족수는 3명이니까 저 포함해서 4명이니까 20점입니다. 이거 헷갈릴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계산돼요. 점수가. 그래서 17점. 그러면 이 무주택이 인정이 안 되면은 37점으로 어디를 들어갑니까? 이 경쟁률 높은 데는 쳐다도 못 보죠. 근데 이 32점이 플러스 되니까 69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됐습니다. 공부 안 하면은 내가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모델하우스 청약 받는 업체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주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내가 1주택이니까 1주택으로 지원하면은 그걸로 그냥 접수 받고 떨어뜨리고 끝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공부해서 알아서 찾아서 69점 무주택으로 해서 청약이 당첨돼야지,
이거를 모르면 그냥 1주택으로 해가지고 당첨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도 공부해야 되는데, 부동산 처음 기초 공부는 일단은 청약홈이 이 최초로 부동산 공부에는 그 입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검단 신도시 그 청약을 넣은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라 이 상한선을 나라에서 정해가지고 더 이상 못 받게 못을 딱 박은 거죠. 못 올라가게요. 그래서 이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지금 뭐 꼭지니 어떠니 그런 말도 많죠. 그러면 아파트가 지금 계속 올라가가지고 여기라고 쳐요. 여기라고 친데 뭐 이제 은행 이자가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는데 지금 뭐 시멘트값, 철근값, 인건비 막 오르니까 분양가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양가는 내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 능력 될 때 아무 때나 사야 돼요. 아파트를. 그러면 이게 내려오더라도 분양가도 올라가면서 이 주택가격도 내려오면 여기 만난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많이 떨어질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지금. 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만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공부는 요즘에는 필수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주변에 보면은 100명이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럼 99명 거지되거나 손해를 많이 봐 있어요.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돼요. 작년에 그 금융감독원 원장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나중에 5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전체의 5%밖에 안 된다. 금융감독원장이니까 다 알죠. 계좌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5%밖에 안 돼요. 2천만 원, 겨우 1년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부동산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동산은 아파트를 샀어요. 5억에 샀어요. 근데 반토막나게 막 폭락을 했어요. 재수가 없어서 2.5억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정고점을 안 뚫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계속 올라. 그러면 이게 한 2년 떨어졌다 그래요.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있으면 되는데 뭐 난주 살고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원위치까지 올라오고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왜냐? 돈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 올라가니까 이게 안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깡통됐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꼭대기에서 막 비뜯어가지고 잔뜩 무리를 해서 사가지고 이자 오르니까 못 버텨가지고 그냥 패닉에 팔든가 경매로 넘어가든가 이런 사람 아니면은 그냥 보통 내 돈 갖고 내 집 사서 여기서 샀어요. 반토막 났어요. 그냥 살고 있으면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안전한 게 없더라고요. 주식은 굉장히 위험이 많고 실력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검단 신도시는 땅이 나라 땅이죠. 인천 도시공사 땅입니다. 거기다가 민간 회사들이 브랜드들이 나와서 짓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 앞으로 호재가 계속 쏟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에 당첨되신 분들은 팔지 말고 오래오래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